어제 나스닥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3% 넘게 빠졌는데 반도체는 오히려 강했습니다. 그리고 공포지수 VIX는 올랐지만 아직 15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스닥은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상승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숨 고르기일까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의 가장 큰 적은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아닙니다. 유가와 미국 장기 금리입니다. 그리고 QLD TQQQ 투자자라면 오늘 딱 세 가지 숫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QQQ 736달러, 미국 10년물 4.75%, VIX 15. 먼저 어제 시장입니다. 다우는 0.51%, S&P 500은 0.52%, 나스닥 종합지수는 0.31% 하락했습니다. QQQ는 729.8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하락보다 중요한 것은 QQQ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입니다. 현재 QQQ의 20일 이동평균선은 약 705.82달러, 최근 60거래일 기준 61선은 약 716.27달러입니다. 현재 주가는 두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21선과 61선의 기울기도 모두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21선이 61선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을 완벽한 정배열의 강한 상승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가격은 상승 추세를 회복했지만 단기 추세가 중기 추세를 완전히 넘어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공격할 자리도 아니고 하루 하락만 보고 도망갈 자리도 아닙니다. 거래량도 보겠습니다. 어제 QQQ 거래량은 약 2,600만 주였습니다. 최근 20일 평균 약 3,900만 주와 비교하면 약 67% 수준입니다. 즉 가격은 떨어졌지만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투매는 아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래량이 얇은 8월 시장에서 나온 차익 실현과 숨 고르기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RSI는 약 59입니다. 일반적으로 70 이상을 과매수, 30 이하를 과매도로 보는데 현재는 어느 쪽도 아닙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가격은 높은 편이지만 기술적으로 극단적인 과열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게 VIX입니다. VIX는 전날 14.25에서 15.19로 약 6.6% 상승했습니다. 경계심은 분명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숫자는 여전히 15입니다. 20도 아니고 25도 아닙니다. 공포가 폭발했다기보다는 너무 낮았던 변동성이 조금 정상화된 수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기업을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특징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빅테크 약세, 반도체 상대 강세,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크게 밀렸고 AMD도 약세였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거의 보합으로 버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일부 반도체 종목도 강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지금 AI가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AI에 막대한 돈을 쓰는 기업과 그 투자금을 실제 매출로 받아가는 반도체와 인프라 기업을 구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개별 기업보다 더 중요한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는 4.72%대까지 올라왔고 30년물 금리도 5%를 크게 넘었습니다. 여기에 유가까지 뛰었습니다. WTI는 84달러대 브렌트유는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왜 이게 QLD TQQQ 투자자에게 중요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물가 부담이 커집니다.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으면 패드가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장기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결국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기술주가 가장 먼저 부담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의 가장 큰 위험은 하루짜리 하락이 아닙니다. 유가와 장기금리가 동시에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QLD TQQQ 투자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QQ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위쪽은 73만 5,736달러입니다. QQQ가 이 구간을 거래량과 함께 다시 돌파한다면 상승 추세 재확인으로 보겠습니다. 반대로 72만 9,730달러는 단기 심리선입니다. 이 구간을 하루 흔들렸다고 해서 바로 추세가 무너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아래 720달러 전후부터 단기 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구간은 여기입니다. 61선 약 716달러. 그 다음이 21선 약 706달러입니다. 이번 조정에서 중기 추세를 판단할 진짜 승부처는 716달러와 706달러입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를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QLD TQQQ 보유자
현재 QQQ는 아직 21선과 61선 위에 있습니다. 729달러를 하루 이탈했다고 겁먹고 물량을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716달러와 706달러가 실제로 무너지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신규 매수자 QQQ가 736달러를 돌파한다고 흥분해서 추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정이 온다면 가격대를 나눠서 접근하십시오. QLD는 분할 매수, TQQQ는 더 잘게 분할 매수, 그리고 반드시 현금을 남겨두십시오. TQQQ는 상승할 때 빠르지만 하락할 때도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방향을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복잡하게 보지 마십시오. QQQ 736달러, 미국 10년물 4.75%, VIX 15, QQQ가 736달러를 돌파하고 장기금리가 진정된다면 다시 상승 쪽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미국 10년물이 4.75%를 확실하게 넘어가고 QQQ가 716달러 아래로 내려간다면 그때는 경계 수위를 한 단계 높이면 됩니다. 가격을 예측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격이 어느 선을 지키는지 확인하고 대응하십시오. QLD TQQQ 투자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루의 방향을 정확하게 맞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큰 변동성이 왔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현금과 원칙입니다. 결국 장기 투자의 승부는 거기서 갈립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